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환자, 그러니까 뭐 오십견을 포함한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환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삼각근 치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이 썸네일에서 답이 딱 나왔죠.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환자에게 우리가 가동성 범위를 늘려주기 위한 엑서사이즈를 주로 많이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는 맞지만 임프루브를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환자가 덜 고통을 겪으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델토이드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고요. 자, 이제 델토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테리어 파이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스테리어 파이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 데가 이제 라테럴 파트죠. 메디알 파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라테럴 파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측의 사진을 보면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좀 이제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여기 B에서 B의 다시라고 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그 직선에 대해서 움직이는 면은 이제 스캡션이 되겠죠. 스캡션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A에서 A 다시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이제 면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A에서 A 다시에 이어지는 부분을 오래된 책들에서는 퓨어 어덕션이다 해서 이제 진짜 어덕션을 할 때는 A에서 A 다시의 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퓨어 어덕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B에서 이제 B 다시는 이제 스캡션에 대한 움직임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델토이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다시 이제 들여다보면,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파트 4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외전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델토이드에서 보면 그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이제 에이비덕션에 이제 작용을 하죠. 하지만 자, 여기 1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에이비덕션을 하는 동안 GH 관절에서 휴머러스 헤드가 아래로 내려가게 될 때 내전근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같은 델토이드라도 역할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파트적인 부분으로 볼 때 이 부분들은요, 2번과 4번에 대해서 아고니스트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에이비덕션 할 때는. 그리고 6번과 7번은 외전 각도에 관계없이 거의 내전근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에이비덕션 시키는 각도와 일치하게 그 타이밍에 나머지 근육들은 내전근으로서 작용을 하므로 GH 관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움직임을 최적화 시켜줍니다. 자, 델토이드가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외전에 대한 기능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 보니까 같은 델토이드라도 내전과 외전이 공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제가 환자분의 모습을 한번 흉내낸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에이비덕션을 시키는데 가끔 이제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바로 어깨가 위로 들리면서 에이비덕션을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덕터가 강하게 쓰는 걸까요? 에이비덕터가 강하게 쓰는 걸까요? 예, 이 상황에서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서 지금 겨드랑이 이쪽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어덕터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에이비덕터의 기능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외측 섬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에이비덕션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앞쪽
앞쪽과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덕터로서의 기능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 부분에 대한 불균형이 어깨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부분을요, GH 관절에 대한 스티프니스 혹은 캡슐의 타이트니스 이걸로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스트레칭 위주의 방법이 번뜩 먼저 떠오르고 그 방법을 우선순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델토이드를 꼼꼼하게 살펴주자. 특히 이제 수동적인 치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될 때요. 어디를 더 많이 풀어줘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보면 내전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쪽이 앞쪽하고 뒤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앞쪽과 뒤쪽을 좀 꾸준하게 이제 풀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유착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그리고 여기 뒷부분 여기서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리는 여기 뒷부분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기 이제 소원근 대원근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배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델토이드의 포스테리어 파트와 그 다음에 소원근 대원근 그리고 광배근 이렇게 연결되는 이 전체의 그룹이 그래서 이제 타이트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배근만 늘려줘서도 안 되고 소원근이나 광배근만 늘려줘서도 안 되고 항상 앞부분인 전방과 후방의 델토이드도 꼼꼼하게 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면서 동시에 어디에 대한 엑서사이즈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당연히 이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라테랄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델토이드의 에이비덕션에 대한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혹은 초기에 그냥 저는 50견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에이비덕션에서 웨이트를 걸어서 무게 운동 혹은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이 운동을 바로 적용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과 뒤쪽에서는 풀어주는 치료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걸로 에비덕션에 대한 무게 운동이나 저항 운동을 통해서 델토이드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짤막한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어깨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하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들의 치료에 혹시 델토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비중을 얼마 정도 두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